안녕하세요, 노하울입니다. 오늘 이제 다뤄볼 거는 그 MSI 노트북의 배터리 타임을 좀 많이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가지고 나온 모델은 MSI의 프레스티지 15라는 그런 모델인데, 풀 HD 수준의 영상을 프리미어 프로로 작업을 하실 때 그래도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시려면은 GTX 1650 정도가 좀 미니멈 한 것 같아요. 게임 정도도 한 FHD 수준의 해상도에서는 옵션 타입을 잘 하시면 60프레임까지는 방어가 되기 때문에 슬림형을 추구하면서 그나마 성능을 좀 챙길 수 있는 게 GTX 1650 정도가 약간 성능의 입문 정도인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평소에 울트라북으로 쓰면서 배터리 타임도 많이 챙기고 싶고, 그리고 게임을 할 때 게이밍 노트북까지는 필요 없고 프리미어도 그냥 개인의 취미 용도로 좀 쾌적하게, 인코딩 속도도 뭐 17분짜리 이런 거 20분짜리 간단하게 내가 올릴 건데 10분짜리 올릴 건데 20분 넘게 30분 넘게 인코딩 타임 기다리기 싫다, 뭐 10분 안쪽으로 끊고 싶다, 이런 분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노트북 안에 들어 있습니다. GTX 1650을 달고 있으면서 CPU는 저전력 CPU를 달고 나오는 그런 조합이 이런 분들한테 이제 좀 알맞은 조합인데요. 이 조합으로 모델이 몇 가지 있어요. 젠북 15인치도 있고요. 17인치는 LG의 울트라 기어도 있고,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게 프레스티지 15인치 모델이죠. 본래 코드코어 CPU가 4개짜리 제품이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헥사코어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6코어 12스레드 멀티코어인 제품이고, 르누아르가 나와서 사실 이 시네벤치 점수가 막 3000점 넘기고 막 이런 게 좀 당연하게 막 여겨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높은 점수고요. 보통 2000점대 중반만 넘어도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칩니다. 근데 이 CPU는 이제 세팅하기 나름이겠지만 보통 2500 전후반을 찍어주거든요. 이 노트북의 전반적인 제어는 위와 같으면서도 무게가 1.6kg 후반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도 82W로 그램급 이상의 배터리 타임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두께도 한 16.9mm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스펙을 가진 거에 비해서는 가장 가볍고 가장 얇고, 배터리 타임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썬더볼트 단자도 2개를 갖고 있고, 풀사이즈 HDMI, USB 타입 2개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 등등, 뭐 액정 같은 경우에도 15.6인치 300니트의 sRGB 100%, 키보드 그냥 쓸만하고 터치패드 굉장히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고만고만하니 무게도 적당히 들고 다닐만 하면서도 배터리 타임도 용량도 대용량 들어가 있고, 이 대용량의 6계열의 CPU이기 때문에 평소에 저전력으로 동작을 할 때에는 정말 배터리 타임을 조금 뽑아 먹습니다, 이 노트북이. 근데 이 노트북의 고질적인 단점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더볼팅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CPU에 주는 전력, 그러니까 CPU가 먹어야 되는 밥이죠. 밥을 100을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CPU마다 먹어야 되는 적정량의 밥은 다 다릅니다. 80만 밥을 먹어도 되는데 100을 밥을 주면은 성능이 엄청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 노트북은 밥을 먹으면 그만큼 몸에서 저희가 열이 나잖아요. 몸에서 열이 나는데 CPU도 열이 나거든요. 전력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근데 그 발열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트북에서는 언더볼팅이라는 작업, 그러니까 밥을 너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적정량만 먹어라 라는 그런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이 열도 덜 나게 되고, 그리고 성능이 올라가요. 오히려. 왜냐면 발열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의 변함이 없는데 열이 적어졌다라는 거는 성능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인텔의 XTU랑 스로틀 스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둘 다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이거를 이제 세팅하기는 편해요. 편한데 문제는 뭐냐면 풀립니다. 세팅이 완전히 꺼졌다가 켜지는, 그러니까 완전한 재부팅을 했을 때에는 이 세팅이 풀려서 이거를 또 실행을 시켜줘야 되고, 가끔 풀려 있는지 아니면 또 안 풀려 있는지 그런 거를 그 하드웨어 모니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또 해줘야 돼요. 이게 한참 잘 쓰고 있다가 그냥 잊어먹고 살고 있으면 또 풀려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또 켜주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번거로운데, 이 노트북 프레스티지 15의 바이오스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숨겨진 세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알려드릴 거고요. 언더볼팅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밥을 100mV만큼 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 제한을 할 겁니다. 온도 제한을, 보통 온도 제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99도까지 올라가거든요. CPU가 높은 온도에서는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CPU의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 처음에는 성능이 잘 나오겠죠. 그러다가 클럭이 갑자기 드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4기가 정도로 이게 클럭이 동작을 하고 있다가 온도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죽기 전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럭을 엄청나게
낮춰버립니다. 낮춘 상태로 조금 있다가 그러면 CPU가 또 금방 식으면 금방 식으면 또 올라가서 또 좀 있다가 내려가고 이걸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프가. 결국에는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 제한을 90도로 해주는 게 제 제품에서는 가장 그 스윗스팟이었습니다. 그래서 90도로 해놨을 때에는 90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클럭 드랍 현상 하나도 없으면서 시네벤치 점수라든지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가장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일단 이 세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배터리 타임 이슈가 있어요. 배터리 타임. 지금 MSI 노트북에는 여기 전원 버튼이 이렇게 키보드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하얀 점이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얀색 점이 점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전력을 적게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 흰색 점이 평소에는 들어와 있어요. 정상이고 CPU 사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4%, 1%대로 굉장히 착합니다. 뭐 프로그램을 깔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착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보통 신품으로 사시거나 아니면 중고로도 많이 구매를 하시겠죠. 중고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여기가 주황색 점등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노트북에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이겠죠. 내장 그래픽이 인텔 그래픽이고 외장 그래픽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포스 그래픽 카드입니다. 당연히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환경이 더 배터리를 빨리 소모시키기 때문에 평상시에 인터넷 서핑을 한다거나 유튜브 영상 하나를 틀어놓는다거나 전력 소모가 크지 않을 때에는 인텔의 내장 그래픽으로 동작을 해야 돼요. 뭐 게임을 한다든지 동영상 편집 그럴 때에는 이제 여기가 주황색으로 점등이 되면서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전력이라는 이 시스템의 장점을 100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3, 4시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대부분 여기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점등이 돼 있을 겁니다. 이 배터리 타임 이슈가 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을 언제 써야 되는지가 불분명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도 위에 말씀드린 그 바이오스 이제 설정을 하고 위에 1번과 2번을 동시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드라이버가 다 깔려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황 점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일 거고 언더볼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XTU나 소스 스탑 같은 거를 이제 설치하고 계셨다면 그런 것들을 좀 지워주셔서 초기화 상태로 이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구글에서 DDU라는 걸 칩니다. DDU 치시고 엔터 치세요. 그럼 DDU 하면은 제일 위에 Official Display Driver Uninstaller라는 이 DDU 다운로드가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DDU.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 좀 내려보시면 DDU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Click here for download support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고 여기 좀 내려보시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오피셜 다운로드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운로드를 일단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구글에 프레스티지 15 드라이버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쳐서 제일 위에 있는 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이 페이지가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드라이버 쪽에 들어가셔서 윈도우 10으로 해주시고 여기 VGA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인텔 그래픽 드라이버와 엔비디아 그래픽스 드라이버 두 개를 다운받아 줍니다. 이런 파일들이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검색하려면 여기 입력하십시오라는 창이 있죠. 이쪽을 누르시고 ms config라고 칩니다. ms config 이렇게 치시면 시스템 구성이라는 게 뜰 거예요. 두 번째 탭에 부팅이 있습니다. 부팅에서 안전 부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 부팅을 누르고 적용을 시키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시작을 한 다음에 우리는 바로 이제 바이오스에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딜리트 버튼 있죠? 누를 준비를 하시고 다시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전 모드로 부팅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DDU를 이제 실행을 하고 드라이버들을 지우고 다시 깔 겁니다. 자, 이제 딜리트 버튼 눌러주세요. 계속 연달아 눌러주시면 네,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죠.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바이오스 화면일 거예요. 밑에 뭐 메뉴도 3개밖에 없고 지금 일단 이런 상태인데 일단은 여기 펑셔널하게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이 ESC 키 위에 점등이 되어 있지 않으면 F2가 아니라 스피커 볼륨을 줄이는 버튼으로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FN과 ESC를 눌러서 이쪽 부분에 여기 점등이 지금 들어와 있죠. 이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측 알트 누르고 우측 컨트롤 한차 키겠죠. 한차 키를 누르고 우측 시프트를 누르고
F2를 누릅니다. 그럼 갑자기 간 모드가 풀리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할 것 메뉴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RC ACPI 세팅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세요. 네 번째 보시면 네이티브 ASPM이 보통 disabled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enabled로 바꿔줍니다. 네, 적용을 시켜주시고 나오세요. 이제 여기 주황색으로 점등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방금 한 겁니다. 여기 오버클럭킹 퍼포먼스 메뉴가 있죠. 들어가 주시고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주세요. 여기 보시면 코어 볼티지 오프셋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여기를 100으로 해줍니다. 100을 그냥 숫자를 타이핑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100 타이핑을 해주시고 밑에 보시면 옵셋 프리픽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플러스로 해준다라는 거는 100만큼 밥을 더 준다는 얘기고 저희는 언더볼팅을 할 거기 때문에 방향을 마이너스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언더볼팅이 끝난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바이오스에서 한 거기 때문에 바이오스는 절대 풀리지 않죠. 그러니까 바이오스에서 하는 건 그만큼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제 마이너스 100이라는 값을 제 노트북에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적용을 바로 시킨 거지만 노트북에 따라서 간혹 100이 안 먹고 블루 스크린이 뜬다든지 그런 노트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거를 바로 적용하시지 마시고 언더볼팅의 어떤 게시글들을 찾아보시면 스로틀 스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미리 좀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간단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거 통해서 충분히 100으로 내린 이후에 좀 하드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굴려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신 후에 개별로 적정한 값을 입력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100으로 해 놓으시고 나오시면 돼요. 이제 온도 제한이 나왔죠. 온도 제한은 나오셔서 서멀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위에 CPU 서멀 컨피그레이션이 있어요. 두 번째 TCC 액티베이션 오프셋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숫자 값을 또 똑같이 입력을 하는 겁니다. 타이핑으로 10을 입력하게 되시면 이제 마이너스 10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도에서 10도를 빼면 90도가 되겠죠. 나는 시원하게 덜 뜨겁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20을 입력하고 하면은 80도까지만 CPU 성능을 쓰는 거예요. 10으로 입력을 하고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이러면 끝났습니다. 네, 정말 쉽죠? 그리고 옆에 넘어가서 Save, Change and Rese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안전 모드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다운받아뒀던 DDU 이거를 실행을 해주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언인스톨러로 들어옵니다. 네, DDU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장치 유형 선택이라는 걸 눌러주시고 그래픽 처리 장치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있죠.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인텔 드라이버도 밀 거기 때문에 기본으로 깔리는 드라이버 2개를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지우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지 않기 이걸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좀 기다리시면 이제 이 지포스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가 성공적으로 지워졌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지 않기를 한 다음에 다 지워지고 나면 엔비디아 여기를 눌러주면 인텔이 있습니다. 인텔을 눌러주시고 지우고 다시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재부팅이 될 거예요. 재부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순서는 인텔 드라이버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Win64 26.20 100 6911 이게 인텔 드라이버입니다. 보시면 여기 IGX PI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먼저 실행을 시켜서 인텔 드라이버 먼저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HDA 여기 들어오셔서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깔아주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안전 모드 부팅을 걸어놨잖아요.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안전 모드 부팅을 풀려면 아까처럼 다시 MS config 들어오셔서 두 번째 부팅에 여기 안전 부팅 체크되어 있는 걸 해제하시고 적용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제서야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언더볼팅 따로 별도의 프로그램 쓰시지 않으셔도 여기 프레스티 15 MSI 노트북에서는 바이오스에서 바로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언더볼팅 최적화 값, 온도 최적화 값으로 뜨겁지 않고 가장 높은 성능으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배터리 타임 이슈도 해결이 된 겁니다. 여기 흰색 점등이 되고 고사양 작업을 할 때만 주황색 점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노하우였고 기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